각 지역마다 차량 대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속시외버스 운수사가 하나씩은 있는 법입니다. 대수가 많을수록 해당 운수사가 운행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많이 주어지는 법일 겁니다. 전북 지역에 최대 규모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시외버스 운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초 체력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북 고속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외버스 운수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운수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 민족 자본을 들인 전북 자동차 상회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시작되어 올해로 106년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속과 계열을 맺고 있는 곳으로 전주 고속과 전북역이 있고 이 세 운수사를 합해서 전북에서 최대 규모로 시외버스 노선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과는 상관없는 곳에서도 전북 고속이나 그 계열사의 운수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도권의 큰 운수 집단인 선진그룹의 계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북고속 자체적으로 별도의 경영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운수사와 관련해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무주나 진안 장수 쪽으로 통하는 시외버스 개통 전체 가운데 44.8%가량이 휴업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통 공백의 심화가 촉발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일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얼마 지나 5월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와 협의가 쉽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감축 계획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전북도에서는 적자 노선 손실액의 약 88.9%를 지원해 왔는데 이는 타시도 평균치인 5, 60% 정도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 교체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운수사가 전북도 측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기존 42대에서 25대 정도만 운행하고 있었던 전북고속 측은 무주와 진안 장수 지역이 도내 수개 회사가 경쟁하면서 경상과 충청 지역 버스도 운행해 왔으나 인구 유출과 고유가가 계속됐고 자신들만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했는데 2000년 이후로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거나 많게는 28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내당 평균 연간 1억 원이 넘는 적자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지난해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전북 고속 등에서 운행하는 노선들 가운데서는 흑자 노선도 있지만 적자를 유발하는 노선들이 많았고 여기에는 철도 노선망의 부실 등으로 버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호남간을 연결하는 개통도 예외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리면서 업계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됐는데 전북고속의 지난 4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드디어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같은 계열사인 전주고속의 경우에도 2021에서 2024년 기준 적자를 기록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여객은 연속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같은 계열사 간에도 실적 차이는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북고속은 전북도가 이미 조사한 바대로 2024년 기준 자본 잠식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코로나19와 크게 감소한 수요, 각종 관리 비용 등으로 인한 대침체기를 겪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전북고속의 심각한 재무 상태는 2020년대부터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전북고속은 1990년대 전주고속을 계열사로 들이고 새가 커졌지만 이후 IMF 사태가 터지자 전북고속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북고속 부도 위기설까지 전해집니다. 2011년 11월 당시 전북고속은 장기간 파업 상태였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승무사원들은 수개월 체납된 임금 해결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시 운행 거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당시 전북도가 파업 상태에 놓인 전북고속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자 경제계 측이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주시민회 등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전북고속의 재무 상태가 언급됩니다. 그들은 2001년부터 전북고속이 자본 잠식에 빠졌다며 그 원인에는 그동안의 경영에서 비롯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전북고속이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이자만 10%대 중반인 140에서 150억 원의 사채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기업 체력까지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2013년에도 진화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당시 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 연속으로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해 전북고속은 유상감자를 행했던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 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체나 다수의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식에 불과하며
자본 잠식에 빠졌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2년 전북고속이 총 37억 9,2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자본 잠식인 상황에서 전용하지 않고선 유상감자가 불가능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북고속은 자본금 규모를 줄이고 중소기업으로 변경될 시 세제와 금리로 5에서 7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처였고, 지난 파업 때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유상감자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부터 자본 잠식에 빠진 전북고속은 금융계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전북고속과 교류가 있던 신한은행이 2005년에 전북고속 지원을 결정하고 신한은행에서 도입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기업 성공 프로그램을 전북고속이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07년을 시작으로 수년간 금전을 지원하고 컨설팅팀은 노선 효율화와 수익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2008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013년 12월 당시만 해도 자본 잠식에서의 탈출 가능성도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희망이었을 뿐, 전북도가 공개한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부채 비율 1210.52%였다가 2018년 자본 잠식으로 심화됐고 2020년 부채 비율이 6397.36%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전주고속은 2024년을 기준으로 부채가 0%일 정도로 꽤나 반전돼 있지만 한진여객자동차에서 시작해 전북고속으로 인수된 운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전북여객 역시 부채가 발생했고 그 비율은 수백 %입니다. 무려 2001년부터 자본 잠식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최대 수준의 시외버스 운행 규모, 100년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업이 그야말로 잔인하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수준으로 재무 심각성은 자료를 통해 설명됐습니다. 언제까지 자본 잠식이 이어지거나 큰 손실의 연속 발생만 봐야 할까? 과연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편 기업 규모는 전북고속보다는 작은 대한고속의 상태도 심각합니다. 이미 2017년에도 부채가 3,222%였는데 그 뒤 자본 잠식으로 심화됐고 2023년과 2024년에도 자본 잠식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기업 규모를 제외하면 부채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대한고속에서 맞는 고속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흑자 노선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북도가 공개한 용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나 서울을 끼는 노선조차 준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인천공항 김제 정읍 고창 노선에 진출했는데 과연 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용역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